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법무부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고 다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충안이 나오면서 공이 추미애 장관에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다시 또 윤 총장에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전 10시 시간을 전후로 오늘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장 아래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존 수사팀을 확대해 새로운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하자는 의미로 읽힙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시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답입니다. 추 장관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헌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자문단 중단도 지시한 상태입니다. 대검은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자문단을 취소하긴 했지만 입장문에는 수사 자문단 중단이 빠져 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윤 총장에게 넘어갔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2급 국장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번 연말까지 집을 팔도록 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파트 양도 차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며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던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정 총리 발언은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는 적극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의 지시란 해석도 나옵니다. 권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2급 국장 이상, 다주택 정리 시기는 연말까지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중앙부처 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장차관 14명부터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급수도 낮추면 다주택 공직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주택 의원 실태조사에 착수한 여당에선 강력한 부동산 정책 입법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시는 이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달 안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다른 후속 대책도 빨리 넘겨줄 걸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우리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남북 협력을 강하게 지지하고 올해 한국과 함께 진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도 만나길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호응이 있고 북미 간 실무 협상도 잘 풀려야 하겠지만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움이 된다면 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을 향한 대화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When Chairman Kim appoints a counterpart to me who is prepared and empowered to negotiate on these issues, they will find us ready at that very moment.
또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올해 한국과 협력해 진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에 대해선 불만도 표시했습니다. We did not request a visit with the North Koreans. I do not take my direction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비건 부장관은 어제 오후엔 비공개로 국정원을 찾은 걸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은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을 향해 다시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미 국방장관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이른바 CVID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공격적인 활동들을 억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전 세계 미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입니다. 불량 국가는 그동안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표현입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지난 2월에도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본, 호주 국방장관과의 화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도 북한 관련 내용을 넣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등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를 달성하기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공식 자료에 CVID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 건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CVID라는 표현을 자제해왔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결국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정상화를 연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정상적으로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압박 카드도 꺼냈습니다.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 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 방침에 반발하면서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개학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군요. 네, 연일 학교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트윗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아무 문제 없이 학교 문을 열었다면서 학생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개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We know that the risk of serious illness to children is very low. It's time for us to get our kids back to school. Ultimately, it's not a matter of if schools should reopen, it's simply a matter of how. They must fully open and they must be fully operational.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개학에 집착하는 배경을 놓고 선거 전략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거론하며 만약 11월 대선 이전에 학교가 문을 열게 되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이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무관치 않음을 사실상 인정한 대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재개를 늦추거나 되돌리려는 조치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개학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 정상화를 다시 밀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다음 주 개학과 관련한 새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I want to make it very clear that what is not the intent of CDC's guidelines is to be used as a rationale to keep schools closed. 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치들 가운데 또 하나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온라인 수업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학교들이 소송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이민 당국이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이틀 전 발표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대학 당국에 대한 압박 신호입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와 MIT가 이민 당국의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론 청취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국제 통계 사이트 집계에 이어서 미국 내 집계로도 감염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미 존스 홉킨스대 집계로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303만여 명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틀 전 통계 사이트 집계에 이어 미국 내 자체 집계로도 미국인 100명 가운데 1명꼴로 감염된 것입니다. 일일 신규 환자도 하루 전 6만 명을 넘어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신천지 간부는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선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추적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측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신도 명단이 누락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집회 장소를 숨기는가 하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동선을 삭제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신천지의 이 같은 대응이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왔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제 법원이 이들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사람은 김정수 리드 회장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를 받은 곳인 리드의 자금 4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김정수 리드 회장은 2018년 라임 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7년엔 라임에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 원,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팀장에게 7,4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런 혐의들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갑자기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나타나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김 회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서울 남부지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새벽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구속 사유론 이미 도망간 적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어제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왜 잠적했는지, 갑자기 나타나 자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를 이끌 차기 수장의 도전장을 내민 후보 모두 8명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프리카 후보 간의 대결이 예상이 됐었는데 접수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를 냈다는 게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관심은 선출 과정에 관여를 하겠다는 일본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WTO 사무국은 현지 시간 8일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8개국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등입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인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주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 본부를 찾아 이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본이 사무총장 선거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점은 변수입니다.
多角的貿易体制の維持強化に向け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できる人物であ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その観点から日本としても選出プロセスにしっかりと関与してまいりたい。 특정 후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유 본부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들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에 영국이 후보를 내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공식 회의에 참석해 각각 공약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후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최종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사무총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요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온 대책이 일단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제외한 모임이 내일부터 모두 금지가 되는데요. 사찰, 성당 등으로도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원당 성당의 집단 감염도 한 교인의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이 원당 성당에서의 확진자는 8명에서 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죠? 예, 그제 검사를 받은 교인 46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검사한 157명의 결과는 오늘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이 성당 최초 확진자가 생일을 맞아서 지난달 24일 다른 교인들과 갖은 식사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발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려면 QR코드를 찍어야 하고 통성기도나 찬송은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찰이나 성당에서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 교회에 적용하기로 한 지침을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8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244명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나 헬스장, 사우나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조치를 내놨네요. 외식비를 지원을 한다고요?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한 남성이 음식 접시를 나르고 있습니다. 이 리씨라고 적힌 명찰도 달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영국의 재무장관 리씨 수낙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외식비 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해서 식당을 찾은 겁니다. There are 2 million people who work in these industries. I want to try and protect as many of those jobs as possible, and I think the Eat Out to Help Out initiative will do just that. 8월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외식비의 절반을 정부가 대는데 1인당 한 끼에 최대 10파운드, 우리 돈으로 15,000원 가량을 지원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 다만 주류는 제외됩니다. 식당이 먼저 할인을 해주고 추후에 정부에 신청해서 돈을 받는 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을 꺼리는 분위기를 바꿔서 식당이나 종사자들을 지키자는 건데 일부에서는 외식할 돈도 없는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국토 종단 마라톤이었다고 하죠. 달리던 중에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예, 오늘 새벽 3시 30분쯤 60대 남성 3명이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로에서 30살 남성이 모는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들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한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경찰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운전자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현재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LG 폴리머스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새서 1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인 직원 2명이 현지에서 구속이 됐네요. 현지 시간 7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경찰이 LG 폴리머스 법인장 등 한국인 2명과 현지인 직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과실치사, 독성물질 관리 소홀 등의 혐의를 받는데 한국인 2명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경찰은 6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LG 폴리머스 공장에서 독성이 있는 스티린가스가 누출된 건 지난 5월 7일입니다. 당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에 주정부가 구성한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
있었는데 이 위원회는 7일 사고 원인 대부분이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라면서 공장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